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선비 덕팔. 그는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온 것이 글 공부이기에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부인의 허드렛 일 수입에 의지하며 골방에서 책만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서방님, 거시기 말이여요. 마누라 벌써 시간이 밥때가 되어버렸는가? 거 오늘도 책을 얼마 안 본 것 같은디. 시간이 일하고 빨리 흘러버렸구만. 그것이 아니라 거 서방님 내일은 제가 거 덕문이랑 같이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구만요. 응?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친정에는 뭐 한다고? 거 장모님 생신도 아직 남았는디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내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거시기 한디. 올해가 흉년이라 어디 일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놓으니께 슬슬 식량이 바닥을 보이는구만요. 이참에 거 친정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거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덕문이도 좀 맡아달라고 해볼까 하는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지난번에 거기 가서 손 벌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똑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제. 아니요. 하이고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세상 모르게 책만 보고 앉아 있었으니 내가 자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어디 할 말이 있겠는가? 서방님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것인디. 어디 서방님 혼자 좋자고 그런 것입니까요? 다 자기 맡은 일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말이오. 한번 내가 좀 나서 보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 새끼를 처가에 맡긴다는 것이 내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구만. 다 당신이 말이여요? 거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가요? 아, 왜 내 친구 중에 경문이 있지 않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여태 도움 한번 청한 적이 없었는디. 그래도 자식놈을 처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웜의 경문씨라고 하시면 서방님 참말로 괜찮겠습니까요? 덕팔이는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글 공부를 포기하고 소장농 자리라도 구해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글 공부에 매달리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던 중마고 경문이 몇 해 전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에서 떡하니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이고 경문이 거 축하하네 그려? 그래 자네 내일 한양으로 떠나는가? 응,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구만. 내 마음 같아서는 같이 급제를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디. 그것이 아쉽구먼. 그러게 말이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덕팔이 자네 말이오. 거 내 자네 사정을 아니께 하는 말인디. 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좋으니 나를 꼭 찾아오시게 이 친구야. 내 식량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말이오.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찌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해온 내가 자네를 등질 수가 있겠는가? 내 자네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라도 찾아오시게. 무엇이라? 자네 말은 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합격을 못할 것이라 이 말인가? 아니 이 친구야, 내 말은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되었네 되었어. 그래도 뭐 나도 사내인디 말이오. 내 입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가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 한양에 가서도 몸 건강하시게 경문이. 경문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덕팔이에게 이야기했지만 함께 공부했던 경문의 호의가 오히려 덕팔이의 자존심을 자극했지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덕팔이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문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덕팔이었기에 사실 한양까지는 어떻게 가는지도 그리고 며칠이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는 무작정 길을 걸었지요. 모험에 나는 한양이라고 하니 무작정 길만 따라서 가면 나올 줄 알았는디 무슨 놈의 숲이 가도 가도 끝나지가 않는구만. 가만 여가 아까 내가 지나온 길인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이나 숲에서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덕팔이는 숲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하이고 시간이 벌써 일하고 되어버렸으니 참말로 내가 미련했구만. 내가 미련했어. 여가 아까 밤에 범이 나오는 곳은 아니겠지? 웜에 저게다 무엇이오? 이런 숲속에 저것이 지금 집 아니란가? 기적적으로 숲속에서 민가 하나를 발견한 덕팔. 그는 이제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그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힘으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께요? 덕팔이 마당에서 한참을 소리치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서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의 자태가 이런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답지 않게 단정하고 고운 자태를 지녔기에 덕팔은 그 와중에도 여인의 모습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처음 보는 부인을 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참으로 실례지만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이 숲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시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이곳이 저 혼자 지내는 곳이라 처음 보는 선비님을 드리기 참으로 곤란하나 이런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간 말 그대로 산짐승들에게 목숨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될 테니 그것 또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군요. 이 시간까지 산속에서 헤매시느라 많이 지치고 시장하실 테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원매. 부인 진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그 부인은 덕팔이를 방 안으로 들였고 부엌에 잠깐 들르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차려서 떡하니 덕팔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쌀밥에 고깃국에 산적에 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수성찬을 내올 수 있단가잉? 그런데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요? 저는 은숙이라는 과부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한때는 사랑하는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 지 채 한 해가 되지도 않아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서방님을 병으로 잃고 그저 세상을 원망한 채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살다 보니 이곳 깊은 숲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선비님께서는 가족이 있으신지요? 하이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만요. 저도 처와 자식이 있는 몸이라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라 부인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요. 덕팔은 은숙의 슬픈 사정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어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서려고 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숲에서 길을 헤매더니 오늘은 하필 또 비가 이렇게 오는구만요. 그래도 오늘은 늦기 전에 이거 출발을 해야 할 것인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이것이 쉬이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구만요. 가시는 길이 급하신 거는 알고 있으나 이왕 일이 된 것 하루 더 머물다 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 비에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또 길을 잃기 쉬울 겁니다. 그려 내가 여 숲속길을 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저 여인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된다고는 하나 이 비에는 무리 같구만. 그럼 은숙씨 거 하루만 더, 딱 하루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덕팔은 다시 은숙의 집에 하루 더 머물게 되었고 젊은 남녀가 빗소리를 들으며 한방에 있다 보니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은숙의 옷고름 푸는 소리였지요. 한번 떠나야 할 때를 놓치기도 했고 은숙과 정도 통한 이후로 덕팔이는 숲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은숙이와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한참이 지나서야 벌써 자신이 숲에서 한 달이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덕팔이는 집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처와 자식이 생각이 났지요. 은숙씨, 내 바깥일은 까맣게 잊고 은숙씨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구만요. 생각해보니 내 처랑 아들놈은 지금쯤 나만 기다리면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인디. 내 내일이라도 날이 밝는 대로 얼른 집으로 가야겠구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고 있을까 걱정이라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여 덕팔 씨가 부담될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양에 있는 경문 씨가 보낸 것처럼 꾸미고 제가 덕팔 씨 집으로 이미 재물을 보내놓았으니 덕팔 씨는 가족들 걱정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더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하이고,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래도 말입니다, 은숙씨. 한번 가족이 걱정되니 제가 이 두 눈으로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더 이상은 머물지 못할 것 같구만요. 하긴 제 말만 듣고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지요. 그럼 떠나시기 전에 저와 약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가셔서 정말로 덕팔 씨 집에 제가 보낸 재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시는 것으로요. 만약에 제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구만요. 내가 가족들이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다시 은숙 씨를 보러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은숙은 길을 나서는 덕팔이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었고 덕팔은 정말 은숙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서둘러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은숙이 길을 자세하게 알려준 덕분인지 아니면 한 달이나 지내면서 숲속의 길도 이제는 눈에 익었는지 숲길 역시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덕팔이는 힘들지 않게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 집에 도착해 보니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마당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서 오셨구만요, 서방님. 그런데 그 경문이라는 친구분이 진짜로 한양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나 봅니다. 응? 마누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친구분께서 그 재물하고 식량을 보냈는디. 얼마나 손이 크신지 그 정도면 우리가 아껴서만 잘 살면 말이여요. 앞으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제라. 하이고 나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우리 덕문이를 친정에 안 보내도 되니? 그것이 가장 좋구만요. 거보시게. 내가 뭐라고 했는가? 그 친구는 나를 꼭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안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만. 은숙이 보낸 재물 덕분에 덕팔이는 더 이상 생활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글 공부에만 시간을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 안에서 혼자 책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덕팔의 마음은 자꾸 방을 떠나 숲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제가 재물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기로 꼭 약조를 해주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은숙 씨가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깊은 마음을 품었길래 이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사내대장부가 된 이상 나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이제.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 책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구만. 책만 들여다봤다 하면 은숙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니 결국 덕팔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마누라, 거말이오. 아무래도 내 경문이한테 한번 다시 다녀와야 할 것 같구먼. 엥? 거기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 먼 곳을 다시 가신다고 하신대요? 나는 경문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지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만. 사람이 이 정도까지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껏 곁에 좀 있으면서 말이오.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뭐, 듣고 보니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하구만요. 그럼 갔다가 얼마나 있다가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께 넉넉 잡고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구만. 이제는 말이오, 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다녀오는 동안 잘 지내고 있으라고잉. 그렇게 다시 은숙이 살고 있는 숲으로 향하게 된 덕팔. 그의 마음속에는 부인 명옥에 대한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얼른 은숙을 품에 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에서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주변이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한 노인이 덕팔의 길을 막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허허, 덕팔이 이 친구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웜에 어르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자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이요. 이 숲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자네 선친께서 하도 자네를 잘 돌봐달라고 하는 통에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구만. 네?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허허, 참말이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지금 그 과부가 혼자 살고 있는 숲속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 분명하지. 내가 안 나타났으면 자네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웜에 참말로 신령님이 맞으시구만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요? 사실 그 과부는 말일세.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을 현혹해서 잡아먹기 위해 젊은 여성의 몸으로 둔갑을 한 것이라네. 자네가 몰래 그 집에 가서 문을 통해 방을 봐보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야. 신령님, 그 은숙 씨가 구렁이였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요? 이미 그 구렁이가 자네의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렁이를 그대로 두고 가봐야 재앙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구만. 그러니 침착하게 내 말대로 하세.
우선 그 구렁이가 평소처럼 밥을 내오면 말일세. 밥을 넘기지 말고 입에 담고 있다. 구렁이를 향해 뱉어버리면 그 구렁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반드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구만 덕팔이. 사실 신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은숙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위화감이 느껴졌던 덕팔은 신령님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은숙의 집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부엌을 통해 방문 창살에 구멍을 내고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덕팔이 구멍을 통해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신령님의 말대로 방 안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웜에 설마 했는디. 신령님 말씀이 참말이었구만. 참말이었어. 여태까지 내가 같이 지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였구만. 덕팔이는 몰래 다시 집을 빠져나가고 한참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에 태어난 척 다시 대문으로 들어와 은숙을 찾았습니다. 은숙은 덕팔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방으로 들인 이후에 지난번처럼 진수성찬을 내왔고 덕팔이는 신령님이 말한 것처럼 밥을 크게 한 수저 뜨고는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숙을 향해 밥을 뱉으려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리 은숙 씨가 천년 묵은 구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숲속에서 헤매다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디. 단지 구렁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된단 말인가? 아니구만 아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구만. 그렇게 결심한 덕팔이는 밥을 은숙이에게 뱉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은숙이 구렁이로 변하기는커녕 자신을 빤히 바라본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밥을 저에게 뱉지 않으셨습니까? 그 신령님이라는 사람이 미리 일러뒀을 텐데요. 뭐시라? 은숙 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령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요? 사실 덕팔 씨가 만난 것은 신령님이 아닌 천년 묵은 지네가 신령이냥 둔갑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네는 저와 함께 이 숲에 살고 있는 영물인데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을 할 수 있기에 제가 당신의 마음만 얻으면 승천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질투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구만요. 저는 그냥 암마 은숙 씨가 구렁이라고 하셔도 지난번 숲에서 길을 잃은 저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극진하게 보살펴 주신 것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큰 재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은숙 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인디 선비된 자로서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 것이 못할 짓이라 생각되어 그냥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밥을 넘긴 것이구만요. 천년. 덕팔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천년. 정말 끝없이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에게 마음 써주신 점 하늘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덕팔 씨.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은숙은 천년의 시간을 참고 견딘 끝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을 잃은 덕팔이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숲속에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 후 덕팔이는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웜에 몇 달을 걸릴지 모른다는 양반이 생각보다 일찍 왔구만요. 그래 먼 길 다녀오시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그 경문 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확실히 하고 온 것이대요? 마누라 이번에는 말이요. 그 친구가 섭섭치 않게 내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하게 고맙다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왔구만. 하! 그 후 덕팔이의 마음에서 자연스레 은숙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덕팔이는 다시 전처럼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해 꿈에 그리던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후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때는 명문 양반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 흥섭의 집에는 최근 그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흥섭이 자네가 오늘은 그냥 주막에나 들러서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춘삼이 자네? 이제 곧 내가 장가를 가고 나면 말이지 큰 돈이 굴러들어 오게 될 건디 말이오.
당연히 오늘은 기방에 가서 제대로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아, 그럼 우리야 좋기는 한디 말이오. 그런데 거가 어떤 집안이길래 도대체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그러는가 자네? 거 나한테 시집오는 집안이 이웃마을 제일 가는 분홍 홍배대감네 딸 말숙인디. 그 집안이 말이오 돈은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집안이라 양반 가문에 꼭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렇게 주머니가 차면 이름값도 욕심이 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요? 자네 집안이 조부 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 뭐 욕심이 생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구만. 내가 그러니까 장가만 가게 되면 자네들 술값하고 화대는 전부 책임을 질 테니까 마찬가지로 자네들이 그 전까지는 나를 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냐 이 말이지. 이 친구가 참말로 말이라도 못하면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덕만이 동생하고 내가 확실하게 모실 테니까 얼른 가세.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일하기도 싫어하며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한 흥섭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 달 뒤 이웃마을 만석군 부자인 홍배대감댁 장녀 말숙이에게 장가를 가기 때문이었죠.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흥섭이의 혼인에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못생긴 말숙의 외모였습니다. 흥섭은 부인의 생김새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들의 부부 생활 또한 제대로 돌아가기 만무했지요. 서방님과 우리가 혼인한 지도 벌써 반년 이상이 다 되어가는디. 슬슬 우리도 얼른 자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지 맞아. 그런디 말이오 마누라. 이것이 참말로 어쩐단가. 거 오늘도 춘삼이가 나한테 아주 급하게 상해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말이지. 내가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디. 무엇이라고라? 오늘도 밤에 외출을 하신다고라? 하이고 서방님 진짜로 거해도 해도 참말로 너무하는구만. 아니 자식은 나 혼자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시집 온 이래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니 거 반년 동안 같이 이불 덮고 자본 제가 아주 손가락으로 꼽겠구만요 참말로. 거 남자가 말이오 바깥일이 바쁘면 가정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이래서야 이거 내가 큰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는가? 세상 어느 큰일이 친구들하고 기방해서 기생들하고 히히덕 거리면서 노는 거랍니까? 참말로 내가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니 진짜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가 보구만. 흥섭이 여정 멀었는가? 오늘은 거 친구들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만하고 다음에 함세 마누라 다음에. 하루는 말숙이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홀로 친정집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신인 만큼 당연히 흥섭이와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남편 흥섭이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날 밤부터 친구들과 함께 기방에 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 혼자서 가야만 했지요. 웜의 말수가 니 느그 서방은 어디 가고 이렇게 니만 혼자 왔냐잉? 거 김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하이고 어머니 그 일은 무슨 일이 있단가요? 그 바깥일이 워낙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담될까봐 오늘은 혼자 간다고 하고 이렇게 왔구만요. 그려. 무릇 양반가의 자손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바깥 일들이 많은 법이겠지. 우리야 그저 농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니 어디 그네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말수가 네가 말이여 그래도 시집간 지도 한참이 되었는디 우째 여적 손주 소식이 없다냐? 나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손주를 얼른 좀 봤으면 한디 말이다. 그것이 말이어요. 아버지 그것이. 그러니께. 자식을 언제 볼 수 있겠냐는 아버지의 말에 갑자기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 번에 몰려오는 말숙.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것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에만 들락달락 거리면서 우리 집에서 가져온 돈만 축내니 하이고 아버지 어머니 저 양반 속 꿍꿍이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 집 돈만 노리고 장가를 든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부부의 도리는 다 하면서 돈을 축을 내더라도 축을 내야지. 웜에 우리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김서방이 그래도 이름 있는 가문 자손이라 최소한의 교양은 있겠다 싶어서 안심을 했었구만. 말수가 하이고 말수가 그동안 네가 참말로 고생이 많았겠구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만. 웜에 내 새끼 그동안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감당했을꼬.
말수가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그나저나 이것이 참말로 큰일은 큰일이구마잉. 말숙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일날 찾아온 딸 말숙이 아이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말숙이 친정집을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롭게 마을을 거닐던 흥섭은 못 보던 여인이 마을로 새로 이사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이 크고 피부가 희고 고운 것이 딱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외모를 갖춘 여성이라 흥섭의 호기심을 동하게 만들었지요. 웜에 이것이 누구시란가? 우리 마을에서는 그동안 못 보던 아주 신선한 얼굴인디 말이오. 거 새로 이사 오셨나 보구마잉. 아, 저는 엊그제 이 마을로 이사 온 매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거 누구실까요잉? 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해도 나는 거 옆마을 최고 유지 흥섭이라고 하네. 그란디 거 매양씨 바깥 양반은 어디 가고 혼자서 이렇게 있단가? 아, 그것이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지가 원체 거 박복한 팔자라 시집간 지 반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부모 보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듯 이사 왔구만요. 웜에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었구만. 그렇게 급하게 온 것이면 당장이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 찾기도 힘들 것인디. 거 내가 마을 최고 유지로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노릇이제. 내 매양씨한테 거 스무냥 꿔줄 테니 당분간 이걸로 생활하면서 찬찬히 한번 일이나 알아보시구려. 스스문양이나 말입니까? 웜에 그런 큰 돈을 참말로 괜찮습니까, 어르신? 그런 거 기한은 언제까지 해서 갚아드리면 됩니까요? 하이고 어르신은 무신 거 그냥 흥섭씨라고 부르시게나. 아,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보는 것이 또 내 의무 아니겠는가. 기한은 아직 딱히 정해놓지 않았으니 거 편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게.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흥섭씨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흥섭이 과부 매양에게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의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는 다시 매양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흥섭씨 오셨습니까? 지난번에는 흥섭씨가 그리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마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리를 잡았구만요. 다시 한번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그려잉 그것이 참 다행이구만. 그래서 그런가 매양이 자네 얼굴이 지난달보다는 훨씬 밝아 보이는구만. 그런데 흥섭씨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찾아오셨을까요? 아,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는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는 돈을 받으러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뭐시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또 무슨 말이래요? 분명히 저에게는 딱히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는 한참 뒤에나 갚아도 되는 줄 알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참말로 곤란하구만요. 매양이 자네 말대로 기한을 딱히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지금 이렇게 와서 오늘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것이고 그럼 매양이 니는 그 큰 돈을 기한도 없이 한정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잉? 웜의 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요, 흥섭씨? 그 참말로 순진한 사람이구마잉. 이거 안 되겠다야. 네가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라도 받아가야 쓰겠구만. 다른 것이라면 뭐를 말씀하신대요, 지금? 딱 봐도 자네가 가진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건 어떤가? 내 오늘 말이오 이자라도 받는 셈치고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는 것이 말이오. 웜에 그렇게 말씀하심은 그리하여 매양은 흥섭이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번 정을 통해 보니 오히려 즐기는 것은 매양이고 흥섭이 밀리는 형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다 무슨 일이오? 오메 매양아 내가 말이오. 그래도 내 이런저런 여성을 많이 만나봤다고 내 나름대로는 자부했었는디 이런 느낌은 참말로 처음이구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맛이 그 맛이 아니었구만. 저도 오랜만에 정을 통해서 그런지 간만에 속이 확 뚫리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었구만요. 그런 말이다. 이러지 말고 매양이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첩으로 지내는 것은 어떠냐잉? 웜의 거 조강지처도 있으신 분이 아주 큰일 날 소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 마누라야 내가 좋아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가문 하나만 보고 온 것이니 내 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사람이구만. 나는 말이오 이제서 내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야. 나한테 와준다고만 하면 매양이 네 손에는 앞으로 물 한번 묻히는 일 없이 할 테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물론 내가 빌려준 스무냥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말이오. 흥섭이 내건 조건이 나쁘지 않게 들렸기에 결국 매양은 흥섭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양이 버젓이 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숙이는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매향이 오고 나서 첫날 밤이 되자 웜에 지금 이 밤에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 어딜 가기는 어디를 가겠는가? 매양이를 저리 들여왔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거 잠자리는 어떤지, 뭐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세상에, 그러면 내가 시집온 이래로 우리가 거사를 치른 것이 손가락에 꼽는데 인자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각방을 쓰시겠다 이 말씀이래요? 이 사람 거 그럼 오늘 들어온 사람을 매정하게 가만히 둬야겠는가? 어찌 사람이 그라고 정이 없는가? 막말로 당신이 이제껏 매양이의 성님이 되는 것인디. 자네도 이제 매양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좀 잘해줘야 쓰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냐 이 말이지. 뭐시라고라? 저 그렇게 흥섭은 막무가내로 매향이 지내고 있는 행랑채로 방을 아예 옮겨버리고 다시는 안방으로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숙은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행랑채를 지나갈 때쯤이면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듯 하였고 그렇게 타는 속을 술로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웜에 내 예상을 하기는 했는디 그래도 저놈의 소리를 막상 들으니 아주 가슴이 뛰는 것이 진정이 안 되는구만. 진정이. 참말로 나도 이참에 거 무슨 봉섭이라도 방으로. 아니다 아니요. 저 양반이 그랬다고 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제. 이것을 참아야 하구만. 얼마가 걸리더라도 참아야써. 남편 흥섭이도 없는 넓은 안방에 홀로 남은 말숙. 그녀에게 밤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양이 흥섭의 집 첩으로 들어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흥섭이는 점차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흥섭은 여색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항상 우선했고 즐겼지만 이제는 행여 다른 친구들이 매양이를 보게 되면 탐을 낼까 두려워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었죠. 그러지 말고 이 친구야. 오늘은 말이여 자네한테 술값을 내라고도 안 할 테니 오랜만에 주막이든 기방이든 한번 가자니까 그러네. 내 언제 마지막으로 자네랑 어울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구만. 기방 말인가? 그런 곳을 못하러 돈을 다 주고 출입을 한단 말인가? 나는 말이여 그 여자도 술도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그런 용무로는 찾아오지 마시게 춘삼이. 흥섭이 자네 괜찮은가? 그렇게 매일같이 친구들을 찾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에는 나오지도 않으려는 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만. 아니면 집에 우리 몰래 먹으려고 꿀이라도 숨겨놓았는가 이 친구야? 숨겨놓기는 누가 뭘? 누구한테 숨긴다고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뭘 숨겼다 한들 그것이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아무튼 나는 자네들하고 더는 볼 일이 없으니 그리 알고 얼른 들어가시게나. 거 참농으로 해본 소리를 가지고 각박하게. 알았네, 알았어. 그 후로도 흥섭의 친구들은 몇 번이나 흥섭의 집을 찾았지만 오직 머슴 봉섭이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 흥섭이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흥섭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흥섭의 집에 발을 끊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흘러 매양이 들어오고 나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 1년 만에 흥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버렸으며 얼굴은 20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몸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었지요. 매양아, 왜 요즘은 내 방에 좀처럼 오지를 않니 매양아?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집을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첫 매양이었습니다. 매양이 나가는 길에 말숙은 그녀를 일부러 행랑채 앞에서 불러 흥섭이 들을 수 있게 행랑채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매양이에게 돈을 건넸지요. 여기 저희가 약속했던 돈입니다요. 그동안 참말로 수고가 많으셨구만요, 매양씨. 그런데 진짜 단 1년 만에 사람이 저리 되다니. 타고난 옥녀는 진짜 타고난 옥녀구만요. 저야 뭐 저주를 받은 것인지 몸이 이리 타고나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요. 참말로 그렇구만요. 그럼 이제 매양씨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뭐 저희 힘을 또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마님. 지금 이것이 다 무슨 소리란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말숙의 부모는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자신의 딸이 흥섭에 의해 절이 서러워 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 술을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말숙의 어머니는 사람을 수소문해
남자의 양기를 빨아먹는다는 소문난 옥녀 중의 옥녀. 매향을 만나 그녀를 고용했고 매향을 말숙의 마을로 이사오게 만들었지요. 여색에 빠져있는 흥섭의 눈에 매향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녀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일종의 도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향이 흥섭의 집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말숙 역시도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기 위해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그래 매양이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맞지만 말이오. 선택권은 분명히 당신한테 있었구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초래한 것이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구려. 말숙 역시 집을 나서고 그 다음날 흥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가장 붐볐던 그 집에서 흥섭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게 아무도 지켜봐주는 이 없이 홀로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워낙에 힘이 세고 성실하기에 마을에서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난 소장농이었지요. 대감님,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봉섭아, 무슨 일이냐잉?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한디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일을 잘한다고 이름이 났는디 다음번 계약 때는 그래도 다른 소장농들보다 세경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디 말입니다. 뭐시라?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갑자기 너가 그렇게 세경을 올려달라는 것이 참말로 나는 당혹스럽구마잉. 그래요, 네가 네 말대로 일을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일 잘하니 내가 작년 그 심한 흉년에도 오직 너만은 쫓아내지 않고 일을 계속 줬지 않냐잉.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디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모이질 않아 이거 뭐 장가는커녕 아버지나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요. 그저 제가 일하는 만큼 다른 소장농들보다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감님. 원매 봉섭이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마잉. 그런디 봉섭아, 나도 네한테 참말로 더 세경을 주고 싶은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금방 소문이 퍼져버려가지고 다른 소장농들도 더 세경을 올려달라고 할 텐디. 그러면 내가 부담이 돼서 소장농을 두는 것도 곤란해 버리지 않겠냐잉. 그러니까 봉섭이 네가 말이다. 조금만 다른 소장농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줬으면 좋겠는디 말이다잉. 오엄에 그것이 그러면 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대감님. 사람이란 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받게 되면 어떻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법인디. 그러지 말고 내가 지난번처럼 봉섭이 너는 어떤 흉년이 들어도 안 쫓아내고 안정적으로 소자기를 줄 테니까 그걸로 좀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그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 먼저 들어가 볼란다잉, 봉섭아. 대감님, 참말로 대감님. 봉섭이는 홀로 아버지를 모셔야 했기에 항상 소장농 일만 하느라 30이 넘도록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벌이를 늘리고 싶었지만 욕심 많은 지주 홍배대감 때문에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지요. 봉섭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째 네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만. 아버지, 그것이 홍배대감 한티. 제가 제일 힘도 세고 일도 잘하니까 거기에 맞게 세경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기사 소장농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땅 주인이 못 해주겠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먼.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애비가 되어가지고 니한테 땅 한마직이라도 남겨줬으면 좋았을 것인디. 아무것도 준 것도 없이 이렇게 네 어깨에 앉아서 자식 새끼 앞길만 막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내 니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 봉섭아. 갑자기 이야기가 어째 또 그쪽으로 가버린답니까요? 지는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라도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시니까 심적으로 항상 든든해서 너무나 좋으니께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란께요. 봉섭의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장성한 아들이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장가도 못 가는 것 같아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라면
봉섭이가 장가를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의 바로 옆집의 명옥이라는 과부가 이사를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옥은 과부치고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았고 재산도 제법 있어 보이는 것이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그녀의 등장에 봉섭이의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거 옆집에 이사 온 거 무엇이냐? 명옥 씨라고 보셨습니까요? 아, 그려.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말이다. 거 인사차 한 번 온 건 내 보기는 했구만. 이런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참 곱게도 생겼더만. 그러게 말입니다. 과부라고 하던디 아직은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생긴 것도 우리 동네 처자들하고는 뭔가 다르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오다 가다 몇 번 봤는디 묘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봉섭아, 네 말이다. 내 노파심에 말하는 건디. 행여나 네 그 여자를 마음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잉. 내 그 과부를 딱 보니 우리처럼 궁핍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에 방귀깨나 끼던 양반댁 부인 같더만. 괜히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면 봉섭이 니만 상처받는다잉. 뭐 그냥 묘하게 눈이 간다고 했지. 제가 뭘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다 맞지라.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봉섭이는 왠지 힘이 빠지며 의기소침해지게 되었지요. 그렇기에 그 성실했던 봉섭이조차 다음 날 심란한 기분에 소자기를 나가지도 않은 채 그저 마을 주변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요. 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이 다 뭐라고.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사는데도 그놈의 돈이 없으니 남 앞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구만 참말로. 우울한 기분에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봉섭이는 우연히 길에서 과부 명옥이가 말숙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숲을 뒤로 모습을 숨긴 채 그네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어쩌다가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단가? 내가 봐보니까 이 마을에 딱히 연고도 없는 것 같드만. 그것이 그러니께. 참말로 말하려면 이야기가 긴디 말이여. 의도치 않게 듣게 된 명옥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친정에서 꽤나 먼 마을에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아들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양반 가문이 그러하듯 그곳에서 명옥은 시어머니의 등살에 시집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옥은 친정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 나불었습니다요. 큰일이. 애미 니는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잉 정신 사납게. 저희 친정집에서 편지가 왔는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저보고 얼른 좀 친정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구만요. 웜에 무엇이라 그것이 지금 참말이냐? 하이고 그것이 큰일은 큰일인디. 근데 말이다 아가. 너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는 것이 단순 노안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여. 나도 얼른 일을 좀 보내주고 싶은디. 해필 이럴 때 우리 집 여종 매양이도 애 낳는다고 지그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너까지 친정으로 가버리면 우리 식구 밥은 누가 챙기겠냐잉. 어머님 아무리 그런다고는 해도 편지에는 꼭 좀 집으로 서둘러 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급한 일이 아닌 것 같구만요. 무엇이라? 지금 그러면 니는 친정만 집이고 시댁은 집도 아니라 이 말이여 애민이는. 내가 말이여 야박하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가 일이 있어 놓으니까 확실해질 때까정 좀 있어보자.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냐잉? 하이고 이렇게 뭐든 성급하게 순서 안 따지고 하려고더니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무튼 오늘 니나 나나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으니까 니 얼른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라잉. 네, 알겠습니다요, 어머님. 결국 명옥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친정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한참 후에서나 겨우 친정집에 갈 수 있었지요. 하이고 나는 아주 네가 다음 생에나 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내 살아서 아주 네가 오는 것을 보기는 보는구만. 참말로 빨리 온다 빨리 와. 오라버니,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못 샀구만요. 이 망할 거사. 아버지가 니를 그러고 좋아했었는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이여.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잡다고 한 것을 네 알기는 아냐잉? 오라버니 지가 입이 10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만요. 망할 것이 그렇게 한번 와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쓰잘데기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오고 앉았네. 시집간 딸려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만 그 말이 진짜구만 진짜요. 나는 말이다.
다 필요 없는 게 인자 평생 니 안 보고 잡다야. 그 집에도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얼른 그 시댁으로나 돌아가 보러라잉. 명옥은 몇 년 만에 본 오라버니의 차가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한참을 서 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오게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명옥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시댁에서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남편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후 시어머니는 명옥이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계속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명옥은 결국 모두가 자고 있는 밤중에 해물과 돈을 챙기고 누구 하나 아는 이 없는 지금의 마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이구만. 원매, 언니가 그래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디 언니 팔자도 참말로 기구하구만. 내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고 했었는디 그것을 못 들어준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서 한이 되더라고. 명옥의 사연을 듣게 되자 봉섭이는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았지요. 아버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구만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봉섭아. 옆집 명옥 씨 말이어요. 제가 잘만 하면 거 명옥 씨의 마음을 뺏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야? 네 갑자기 그것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뭐 좋은 수라도 생각이 난 것이냐, 봉섭아?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구만요. 그것이 그런데 아버지가 좀 말을 맞춰줘야 하는 일입니다요. 아나에 네가 장가만 갈 수 있다고 하면 말이다.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구만. 딱 그 자세가 중요하구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말입니다. 거 실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저한테 거 장가도 못 가는 놈 어차피 대도 못 이을 건디 다 같이 죽자고 크게 소리치면서 저를 몽둥이로 패주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려 네가 뭔 생각이 있어 놓으니께 그리 해달라는 것이겠지. 그래 잘 알았구먼 봉섭아. 다음 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봉섭의 집에서는 봉섭이 아버지의 분노에 찬 소리로 매우 소란스러웠는데요. 그 소리는 옆집 명옥의 집까지 크게 들렸기에 명옥은 깜짝 놀라서 마당에 나가보았지요. 웜에 이것이 무슨 일이 있길래 아침부터 일하고 소란스럽다냐잉. 그러자 느닷없이 봉섭이 명옥의 집으로 뛰어들어와 명옥을 향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명옥 씨, 나 좀 거 숨겨주시면 안 됩니까요? 까딱하다가는 아버지한테 지가 맞아 죽게 생겼구만요. 웜에 봉섭씨,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리 아침부터 아주 난리란가요? 일단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명옥 씨 아주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웃끼리 이 정도로 무슨 생명의 은인입니까요? 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날 일만 오고 30도 넘은 채로 아주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놓으니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요 며칠간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터져버렸구만요. 아, 난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구만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지한테는 큰일은 큰일이구만요. 제가 평생 소작농으로 농사일만 해놔서 농사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디 거 혼례라는 것은 당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알려준 적도 없으니 어떻게 제가 장가란 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이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가 장가 가는 것이라서 그것만은 내가 꼭 들어드리고 싶은디 말입니다. 명옥은 봉섭의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하는 모습에 순간 자신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봉섭이에게 동정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라는 것이 꼭 거창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다가 상황에 맞게 물 한 바가지만 떠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만요.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면? 그러면 명옥 씨 참말로 죄송한디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까요?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마당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릴라니까 얼른 나와 보시구려. 그리하여 명옥은 봉섭을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봉섭이에게 어떻게 혼례를 치르는 것인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하이고 명옥 씨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만요. 한번 봐보니 이렇게 간단한 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 그동안 제가 뭐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옥 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란가요? 아홀레까지 어떻게 치르는지 알려준 마당에 제가 못 알려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를 한번 알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 말입니다. 그 혼례를 치렀으면 그 다음 첫날 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요? 제가 여자 경험이 없어놔서 이게 도무지는 짐작이 안 가는구만요. 뭐시라고라? 원매 봉섭 씨 거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우리 집에 온 것이란가요? 웜에 제가 절대 그런 의도로 여기를 온 것이 아닌디 이거 오해사게 생겼구만요. 명옥 씨 이것은 내 진짜로 명옥 씨한테 맹세할 수 있구만요. 지는 그냥 이왕 배운 거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디 이것이 참말이구만요. 명옥은 그런 봉섭이를 보며 왠지 서툴지만 순수한 모습에 이끌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꼭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결국 하룻밤을 어떻게 치르는지 몸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웜에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만요.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명옥과 봉섭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 마누라 아침이 되었으니 얼른 아버지한테 같이 문안 인사 드리러 갑시다잉. 마누라라니.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시단가요? 아 어제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며 혼례를 치르기도 했고 첫날 밤도 함께 보냈으니 이제 부부가 된 것 아니겠소? 그러니 자네가 이제 내 마누라가 된 것이지. 그러면 마누라 자네는 어제 가짜로 신령님께 빌었단 말이오?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서도. 당신도 가짜로 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겠냐 이 말이지. 내 어제 말하지 않았는가? 절대 자네랑 그저 하룻밤 보내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나저나 뭐하고 앉아있는가?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는디. 얼른 문안 인사 드리러 가자니까는. 너무나도 당당한 봉섭이의 태도에 명옥이는 실소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갑시다요 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당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리다. 그렇게 명옥은 못 이기는 척 봉섭이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봉섭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사일에 대한 봉섭의 재능과 성실함을 확인한 명옥은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들인 뒤 소장농을 고용하고 봉섭이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평생 소장농 생활을 했었던 봉섭이는 누구보다도 소장농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전수해주고 세경까지 후하게 맞춰주니 마을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봉섭이의 지주였던 홍배대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명옥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강진에서 살고 있는 진수는 장가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수의 집에는 매파의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진수가 물려받은 논이 많은 데다가 워낙에 진수가 농사일에는 출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시집을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진수 자네 말이요? 진짜 그러지 말고 다시 장가갈 생각 없는가? 지금 우리 강진바닥뿐만 아니라 옆에 마을까지 해서 자네한테 한번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머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는 아직까지는 새 장가를 들 생각이 없구만요. 우리 순돌이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손에 키우기도 싫고 나중에 우리 순돌이가 다 커서 장가를 출가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생각이 없구만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 장가를 들어야 그나마 좀 괜찮은 집안 처자를 데려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자네가 이렇게 젊은데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그네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보고 그러는 것 아니랍니까? 나는 말이오요. 서로 마음에도 없는디 그렇게 조건만 딱딱 보고 혼인을 하는 것은 딱 질색인 사람이구만요.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든 한번 다리를 놔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인디. 사람 마음처럼 속이기도 쉽고 변하기 쉬운 것도 없는 법이구만. 차라리 그거에 비하면 땅이나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오. 오엄의 아주머니 암만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속물 같은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다리를 놓아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주머니가 한번 혼인을 성사시키면 얼마나 챙겨가는지 다 아는 처지에 아무튼 지는 확실하게 말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 문제로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알았네. 지금 자네처럼 그것을 차라리 모를 때가 좋을 수도 있지? 그러던 중 어느 날 진수의 옆집에 한 과부가 이사를 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매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안성에서 왔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안성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라고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었던 그녀는 새로 이사를 왔다며 진수의 집에도 인사를 오게 되었죠. 제가 거 옆집으로 이사 오게 된 매양이라고 합니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 마을 사람들이 안성에서 한 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만. 그분이신가 보구만요. 그런디 거 우리 마을까지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되었단가요? 그것이 조금 사연이 있는데 제가 안성에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가 병으로 서방을 잃게 된 이후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 이렇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강진으로 오게 되었구만요. 하이고 그러셨구만요. 공교롭게도 저도 같은 처지라 매양 씨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요. 네? 그 말씀은 부인분이 안 계시단 말씀이신가요? 옆에 있는 아드님이 아직 어려 보이는데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을 하러 가실 때는 아이 혼자 집에 있는 건가요? 거 제 아들이야.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 항상 거기에 맡겨놓고 농사일을 가기는 하는디 그것은 우째 물어보신단가요? 제가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다 보니 아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애착이 가게 되더라고요.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실례지만 진수 씨가 일을 나가실 때 가끔 제가 아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요? 하이고 뭐 우리 순돌이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말로 저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진수가 농사일을 나가게 되면 이웃에 살고 있는 안성댁 매양이 진수의 아들 순돌이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언제인가부터는 매양이 아예 저녁까지 차려놓고 진수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이전까지만 해도 새 장가를 드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진수였지만 매양이가 아들 순돌이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것을 보고는 자연스레 매양이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수와 매양은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서로 정을 통하여 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어느새 둘은 살림까지 합치게 되었습니다. 진수와 매양이 살림을 합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부터 워낙에 농사기술이 좋았던 진수였지만 그동안은 일을 나가면 항상 아들이 신경이 쓰여 가끔씩은 농사일을 하다 말고 덕삼의 집에 들러 아들 얼굴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매양이 집에서 진수를 보며 살림을 도맡아 했기에 진수는 순수하게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요, 진수 자네. 그렇게 새 장가는 안 간다 그러더만 요즘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펴버렸구만. 그것이 말이오. 내가 매양 씨가 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순돌이도 자네 집에서 만날 봐주니께 내가 별로 새 장가를 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디 그래도 사람이 집에 딱 한 명이 있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허허. 아무래도 집안에 여자가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겠구만. 내가 그동안 자네가 워낙에 그쪽으로 완고해 놓으니까 말을 안 했지만서도 내심 늦기 전에 여자를 좀 드렸으면 하기는 했구만. 뭐 내가 그동안 순돌이 엄마를 사실 마음에서 완전히 못 잊은 것도 있기도 했고 순돌이를 위해서도 차라리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디 저리 순돌이를 잘 챙겨주는 여자가 나타난 것을 보니께 너무 내 생각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역시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것인디 말이오. 이 친구야 거 애들한테도 필요하지만서도 밤에 자네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나 남사스럽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구만.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작에 새참을 가져와야 할 매양이 웬일인지 오늘따라 오지를 않아 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진순이가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냐이? 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디 말이오. 오늘 매양 씨가 뭔 일인지 새참을 주러 안 왔구만. 뭐시라? 거 순돌이랑 놀아주다가 낮잠이라도 자버린 것 아니오? 안 그래도 우리도 인자 막 새참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디 잘 되었구만. 거 나랑 같이 가세 이 친구야. 뭐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면 좋겠는디 말이오. 영 찜찜한 것이 이거 이상하구만. 매양이 진수와 살림을 합친 이후로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새참을 가져왔기에
진수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하는 내내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기분은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진수의 방에는 땅 문서나 각종 폐물들을 보관하던 서랍장은 전부 활짝 열린 채로 있었고 매양이의 모습은 그녀의 짐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웜에 그것이 어떤 땅인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잃게 되면 죽어서도 거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되는디. 가만 보자 이것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진수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었기에 진수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되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수는 당장 아들 순돌이를 데리고 덕삼의 집으로 가서 덕삼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웜에 이것이 세상에 다 무슨 일이다냐? 진수야 세상에 진짜로 믿을 사람 없다더만. 그리 사람 좋아 보이던 매양씨가 땅 문서를 다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오. 나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러니까 참말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기는 한디 말이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만. 그나저나 덕삼이 니한테 내가 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왔구만. 그래요 진수야 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잉.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줄라니까. 거 참말로 미안한디 말이다.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디. 우리 순돌이 좀 네가 맡아줄 수 있겠냐? 웜에 진수 자네 지금 뭐 땜시 그러냐잉? 니 그 매양씨를 찾아나서 보려고 그러냐잉? 매양씨가 가져간 그 땅이 말이오. 내가 혼자서 일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인디. 내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는디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덕삼아 내 좀 부탁 좀 하자야. 그래요 친구 좋다는 것이 뭐겠는가? 순돌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면 몸 조심히 다녀와라 진수야. 그렇게 덕삼이의 집에 아들을 맡겨놓은 채 벌써 몇 달이나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매양이를 찾아다닌 진수.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다녔음에도 매양이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려 그 매양이라는 이름도 안성에서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디. 마음만 앞서서 그저 얼굴 하나 안다고. 이 넓은 조선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찾겠는가? 이것이 한양 땅에서 김서방 찾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된 진수는 어느 마을에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막에 들러 국밥 하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거 소문 들었는가? 거 홍배대감댁 말이여. 아, 그 무엇이냐? 홍배대감댁의 새로운 대감마님 말하는 것이지? 그래 거 이름이 뭐라고 했었는디 말이여. 나는 그 부인이 아주 돈만 노리고 시집을 온 줄 알았는디. 알고 보니까 강진 쪽의 땅을 제법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잣집 따님이라더만. 이름이 매에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구만. 주모가 말을 마치자마자 진수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배대감댁이 어딥니까요? 원마야 거 국밥 기다리다 말고 갑자기 그것을 우째 묻는 것이래요? 지금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얼른 그 홍배대감댁이 어딘지 그거나 좀 알려주시란께요. 진수는 이왕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모가 알려준 대로 홍배대감 집으로 가보니 과연 마을 최고 부자답게 고래등만한 기와집에 머슴까지 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거 새로 오신 마님을 만나러 왔구만요. 누구신데 우리 마님을 다 찾으신단 거요? 그것이 내가 여기 마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인디. 하이고 이것이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구만요. 거 마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는 없으니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입장이 못 되면 괜히 들어갈라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요. 진수가 몇 달에 걸쳐 드디어 단서 하나를 잡고 이곳까지 오기는 했으나 홍배대감네 머슴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봉서봐 거 대감님도 출타 중인 마당에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냐잉. 마님? 이분이 마님을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마님을 한 번만 만나게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돌아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지 않겠습니까? 응?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매양이 진수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귀신을 본 것 마냥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냉정을 되찾고 오히려 진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웜에 이것이 다 누구란가? 아, 오실 거면 기별이라도 하시고 오시지. 봉서봐, 얼른 인사드려라. 우리 친척 오라버니 되시는 분인디. 거홀레 때 못 왔다고 지금 일하고 온 것 같구마잉. 뭐시라고요? 웜에 마님의 친척 오라버니 되시는 분임은 거 진작에 그리 말씀을 하시지 죄송했구만요 어르신. 거 오라버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럽시다. 아니, 그러지. 그리하여 진수는 매양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방에서 자리를 잡자 매양은 간단하게 술상을 가지고 와 진수의 앞에 내놓았지요. 몇 달의 시간을 거쳐 막상 매양이를 마주하게 되니 진수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 동안 그는 매양이를 찾는 데만 마음이 앞섰지 그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진수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바로 매양이 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뭐라도 말을 하셔야지. 밤새 일하고 있을 겁니까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릴 거라고. 예상이라도 하셨습니까? 내 자네가 이런 사람인지 참말로 몰랐구만. 당신을 참말로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디 어찌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나랑 살 때 나한테 낳고 우리 순돌이한테 했던 것은 다 거짓으로 그렇게 행복한 척 했던 것이요? 내가 진수 씨 집에서 살았을 때는 진짜로 순돌이랑 있는 것도 그리고 진수 씨 마누라 행세를 하는 것도 좋았으니 그리했던 것이지. 그런디 말이여. 문제는 나는 고작 농사나 짓고 사는 남자의 부인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제라. 안 되겠구만. 내가 당신을 아주 지금이라도 거 관아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벌을 받게 해줘야 쓰겠구만. 진수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자 매양은 술상에 떡하니 돈주머니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 땅 문선이 폐물이니 뭐니 해서 다 합쳐보니 한 300냥어치는 되는 것 같습디다. 그것을 미천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를 찾은 수고비나 뭐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거니 그것까지 보상하는 겸해서 내 안에 넉넉하게 1000냥 넣어놨으니 그것 가지고 조용히 돌아가시구려. 자네 지금 내가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동안 당신을 찾아다녔는 줄 아는가? 나는 말이요. 돈만 쫓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아주 듣자 하니께 웃겨버리구만. 그려고 당신이 관아에 고발을 해봐야 나는 기껏해야 곤장이나 몇 대 맞고 끝날 일이고 그마저도 우리 서방이 이 동네 원님하고 호영오지 않은 사이니께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디 그러면 진수 씨한테는 뭐가 남겠습니까? 정 그렇게 그 진수 씨의 불타는 정의감에 굳이 고발을 해야 하겠다 싶음은 진짜 진수 씨한테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으로 알고 내 이 돈은 도로 가져다 놓으리다. 그렇게 매양이 꺼내놓은 돈을 다시 가져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자, 잠깐만. 매양이, 거 있어 보소. 내가 돈을 받아 가겠구만. 역시 진수 씨도 결국에는 그럴 줄 알았구만요. 진수는 돈을 챙기고는 한시라도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홍배대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오히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홍배대감 집에 두고 온 것처럼 마음이 허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 도둑 맞았던 돈도 전부 찾았고 오히려 잃어버린 땅을 다 사고도 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어째 이렇게 마음이 허하다냐? 아, 그래 그것이구만.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진수는 문득 몇 달 전 매파가 자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속이기도 쉽고 변하기 쉬운 것도 없는 법이구만. 차라리 그거에 비하면 땅이나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 자네처럼 그것을 차라리 모를 때가 좋을 수도 있지.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는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보름달처럼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고 그 구멍은 아마 평생 채워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